자, 여러분, 이랬던 조명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TV 이런 1인 방송에 최적화된 조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은 가성비로 유명한 고독스의 ES45라는 조명인데요. 지금 제 앞에서 제 얼굴을 비춰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화면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조명빨 좀 괜찮나요? 그럼 우선 제품을 언박싱 하면서 구성품과 설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박스를 받았을 때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탁상용 스탠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사용자 설명서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찜이야 이런 건 안 읽어도 되죠. 그리고 실리카 젤 이런 거 하나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본체, 조명 본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명광원으로 된 패널 조명입니다. 일단 전면에는 빛을 부드럽게 확산시켜주는 디퓨저 패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이거 마감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재질이 전부 다 금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조작부도 있고 그 양옆으로는 열 배출구가 보이는데요. 이 조작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박스 오른편을 보면은 전원 아답터와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전원선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높게 설치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아래쪽에는 탁상용 스탠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조명과 컬러를 맞춘 상태이고 이 탁상용 스탠드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부 다 금속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무게가 짱짱하니 튼튼하게 잘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명 본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조명의 사이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12.9인치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제품의 뒷면에는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분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무선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데 일단 조작부를 먼저 설명드리면 제일 좌측에는 색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그리고 조명을 여러 대 사용할 때 필요한 그룹과 채널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제일 우측에는 조명의 밝기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컨트롤러 양쪽을 보시면 벌집 모양으로 된 열 배출구가 보이는데요. 팬이 없는 팬리스 구조라서 소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해서 장시간 조명을 켜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측 아래쪽에는 전원 케이블을 끼울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제품의 테두리를 보시면 4분의 1인치 나사홀을 끼울 수 있는 나사홀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품의 하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단, 좌우측, 상단 이렇게 4군데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설치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조명의 전면을 보시면 빛을 부드럽게 확산시켜주는 디퓨저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요. 단순히 투명한 아크릴판이 아니고 불투명한 흰색 컬러의 아크릴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재질이 울퉁불퉁한 게 이런 비규칙적인 울퉁불퉁한 패턴으로 빛을 좀 더 부드럽게 확산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명을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탁상용 스탠드 하단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간격이 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간격이 상당히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책상이든 대부분 다 설치가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책상의 두께에 맞춰서 레버를 돌려가지고 적당히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단히 고정이 됐으면 최상단에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선에다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조명 패널에 4분의 1인치 나사홀을 맞춰가지고 돌려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딱 어느 정도 돌리고 나면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데 이때 스탠드 하단부에 있는 레버를 돌려가지고 단단히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이 스탠드는 총 2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레버가 2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일 하단에 있는 레버를 살짝 풀러서 원하는 높이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조이시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레버를 풀러서 원하는 높이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조여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상단에는 보레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버를 돌려서 잠금 장치를 푸시고 이 조명을 원하는 각도로 자유자재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각도를 맞추신 다음에 다시 레버를 단단히 조여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부에다가 케이블을 꼽아 주시고 전원을 온 해주시면 조명이 딱 켜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조명을 예쁘게 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설명을 위해서 제 얼굴을 비추고 있는 조명을 모두 끄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명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명을 하나만 켜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 얼굴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조명을 하나 켰어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데 제가 왜 오른쪽에 조명을 위치시켰을까요? 이 위치를 정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가르마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마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가르마가 가는 방향의 반대편에다가 조명을 위치해 두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르마가 가는 방향에 조명을 위치했을 때 이 조명이 내 앞머리로 인해서 눈가 쪽에 그림자가 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마가 향하는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위치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명의 좌우측을 정하셨으면 이제 조명의 각도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굴에 조명을 쐈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보면 되거든요. 그림자는 총 두 곳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코 옆, 두 번째 볼따구. 지금 제 얼굴을 확대해 볼 건데 제 코 옆을 보시면 그림자가 대각으로 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은 콧대가 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코 옆에 그림자가 이런 형태가 나오도록 조명을 세팅합니다. 동시에 제 볼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조명이 들어가서 환한데 이 옆으로는 그림자가 져서 어둡죠? 즉 얄쌍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얼굴이 조금 더 얄쌍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의 각도를 맞추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각도를 너무 높게 올리셔가지고 이 코 옆으로 그림자가 지는 게 아닌 코 아래로 그림자가 지는 거는 좀 피해주세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중 쪽에 그림자가 지는 것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뒤에서 저를 비춰주고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제 뒤통수와 이 조명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화면이 네모나게 있죠? 딱 손을 뻗었을 때 여기 모서리 요 대각쯤에 조명이 위치하시면 됩니다. 조명의 밝기는 여러분들이 딱 화면을 봤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밝기에서 살짝만 더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짝 화사하게 보이게끔 밝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명이 하나만 있으신 분들을 위한 세팅이고요. 이제 조명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조명이 총 2개인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명이 하나가 있든 2개가 있든 방금 전까지의 과정은 모두 똑같고요. 제가 두 번째 조명을 한번 켜볼게요. 자, 두 번째 조명을 켰더니 제 옆에 그림자가 졌던 그림자가 연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림자가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매우 연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명을 하나 껐을 때는 대비가 굉장히 강해서 약간 강인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렇게 조명을 하나 더 추가했을 때는 약간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맞췄던 조명보다 이 두 번째 킨 조명이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메인 조명을 10%의 밝기로 지금 비춰주고 있고요. 이쪽 두 번째 서브 조명을 1%의 밝기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둘 다 똑같은 밝기 10%로 맞췄을 때는, 자, 지금 이렇게 제 얼굴에 그림자가 아예 없어져 버려서 제 얼굴형이 그대로 나타나고 약간 콧대도 낮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냥 제 모든 피부가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1%로 낮추면은 은은하게 저를 비춰줌으로써 그림자는 살리되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명 세팅이고요.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뷰티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시면은 이 두 조명의 밝기를 똑같이 맞춰주세요. 자, 다시 제 얼굴을 확대를 할 건데, 뷰티 같은 경우에는 피부나 화장을 했을 때 그 화장이 어떻게 먹히는지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없는 매우 밝은 화면으로 꽉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두 조명 모두 다 똑같은 밝기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뷰티로 찍는 게 아니니까 다시 밝기를 줄일게요. 자, 그리고 제가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색온도가 이쪽에 조명이 6500K, 이쪽에도 6500K예요. 웬만하면은 양쪽 다 똑같은 색온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 얼굴이 하얗고 밝게 나오는 걸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색온도는 6500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 뭐 취향에 따라서 색온도를 제 아래로 쭉 내려볼게요. 지금이 2800K예요. 그럼 제 얼굴이 어때요? 굉장히 누렇게 나오죠? 이건 좀 제가 극도로 맞춘 거긴 한데, 어쨌든 색온도가 낮으면 얼굴이 좀 누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색온도는 높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조명에도 끝나누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가격대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있고 또는 어떤 기능이 없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조명을 구매하실 때 괜찮은 조명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조명의 밝기가 1% 단위로 조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가끔 저렴한 조명들을 보면은 5% 또는 10% 단위로 밝기가 조절이 되는 조명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밀한 밝기 조절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조명을 봤을 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그런 건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1% 단위로 조절이 되는 조명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독스의 ES45는 이 1% 단위로도 조명의 밝기가 조절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현재 맞춘 조명의 밝기가 몇 %인지 그 수치를 나타내주는 조명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렴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몇 %의 밝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이것을 LCD 창으로 나타내주지 않는 조명들이 있어요. 이런 조명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처음에 조명을 세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한번 세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조명의 밝기를 건드렸다거나 하면은 다시 그 밝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독스 ES45 조명처럼 현재 밝기를 LCD 창으로 나타내주면은 내가 최적의 밝기를 찾았을 때 그 수치를 기억해서 혹시나 잘못 건드렸더라도 다시 그 수치로 맞춰주시면 되시고 또 처음에 조명 밝기를 세팅할 때 현재 수치를 알 수 있으니까 나의 밝기를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는 디퓨저 패널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불투명한 흰 색깔 패널이 들어간 게 디퓨저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빛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번들번들 하다거나 그런 조명을 얼굴에 쐈을 때는 정말 안 이쁘게 나옵니다. 디퓨저 패널이 없는 조명은 그냥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리고 디퓨저 패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 강도라 함은 디퓨저 패널이 투명에 가까운지 불투명에 가까운지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거의 불투명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 꽤 부드러운 조명을 지금 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발열에 대한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조명이라는 게 발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는 조명이기 때문에 발열의 구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거기다 플러스 웬만하면은 펜리스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펜리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보시면 그 선풍기 같이 날개 슉 돌아가는 거 있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서도 배출구가 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열 배출이 굉장히 잘 되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팬이 없으면서 열 배출 구조가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제가 하루 종일 켜봤는데도 그냥 미지근한 수준으로 발열 관리가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만약에 팬이 있는 조명이라면 저렴한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 팬 소음 때문에 그 팬 소음이 다 마이크로 들어가서 오디오가 망칠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건 팬 있어도 소음 안 나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조작이 편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긴 하지만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지금 저 조명 맞출 때 세팅하는 거 보셨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상태 그대로 여기서 무선 리모컨만 이용해서 조명을 세팅했어요. 만약에 이 무선 조작이 안 됐더라면은 앉아서 조명 맞추고 좀 밝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바꾸고 다시 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일어나고 또 앉아서 다시 확인하고 이런 굉장히 번거로운 경우가 생기는데 이 무선 리모컨이 있음으로써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순식간에 조명 세팅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무선 리모컨 뿐만 아니라 어플로도 조작이 가능한데요. 솔직히 어플은 잘 안 쓰실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상품 페이지에 가시거나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리모컨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의 충전은 이 조명 뒤에다가 장착을 했을 때 자동으로 충전이 되거나 이 옆에 보시면 C타입 단자가 있어요. 이 뺀 상태에서 C타입 단자를 꼽아서 충전하실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명광원으로 된 패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한 곳에 촬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패널 조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책상만 들어갔다면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 보이시나요? 엄청 사이즈 크죠?
방금 저 조명도 고독스 조명인데 저런 조명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굉장히 커가지고 여러분들 촬영 장소에 어느 정도 공간이 없다면은 아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퓨저 빛을 확산시켜주는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조명을 쏠 수가 있지만 굉장히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이런 패널 조명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상당히 적게 차지하지만 빛이 저것보다는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조명은 이 사이즈와 패널 조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드러운 조명을 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괜찮은 조명을 고르는 방법이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고독스 ES45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이 무선 리모컨에 1%씩 조명 밝기가 조절이 가능하고, 현재 조명 밝기 수치를 LCD 창에서 나타내주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탁상용 스탠드까지 주고, 이 모든 구성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조명이에요. 혹시 아까 그 큰 조명 그 리뷰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옛날 영상에 있거든요. 뭐 여기 달아드릴게요. 저것도 괜찮은데 한번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되시고, 만약에 장소가 협소하고 나는 깔끔한 게 좋다 하시면은 그냥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독스 ES45 명광원 패널 조명을 리뷰하면서 조명을 예쁘게 치는 방법에 대한 사소한 꿀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오랜만에 조명 리뷰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안녕.